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의하기에 앞서서 잠시 학과 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풍수명리복지과 부산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풍수명리복지과 주간 야간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풍수명리복지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철환입니다. 우리 학교는 만학도 대학으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풍수명리복지과는 전국 오프라인 대학이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우리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게 되면 등록금이 전액 무료입니다. 현재 2024년도는 전체 입학생의 84%가 전액 무료로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풍수명리, 타로, 성명학, 관상 등등 다양하게 배울 수 있고, 또 국가에서 주는 이 국가 2급 사회복지 자격증도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는 다양하게 활동을 합니다. 학생들을 전문가로 만들어주는 전문가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배운 거를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쓸 수 있도록 축제에 저희들이 가서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학교 축제에서도 이렇게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이렇게 사주나 타로 이런 것들을 봐주고 있습니다. 뭐 축제 때 우리 식사하는 모습이고, 우리 학교 우리과 강의실 모습입니다. 우리과는 우리 대학은 전체적으로 매년 한 150억 정도 국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학교 시설은 정말 좋습니다. 여기는 또 이제 풍수간산강급입니다. 문화재 탐방도 하고요. 아홉산 숲이죠. 여기도 풍수간산을 가기 위해서 재학생들이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학습 동아리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서로 학생들 간에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튜터링입니다. 2학년들이 1학년들을 또 가르쳐주는 과정을 하고 장학금도 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튜터링 과정이고요. 여기는 또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창업 동아리 과정을 신청해서 경진대회에 나가서 상도 타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튜터링을 한 졸업생들이 졸업을 하고 난 뒤에 또 저희들이 학교로 다시 불러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초청 특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데, 우리 학과에서 이번에 한국 풍수명리 철학회,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학회입니다. 풍수명리 관련한 학회인데, 전국 대학교 석박사 과정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2023년도 하반기 학회를 우리 학교에서 2024년 1월 13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다양한 풍수명리의 대가들이 오셔서 발표와 토론을 했습니다. 저도 발표를 했고요. 여기 패널 분들 유명하신 분들이 다 계십니다. 제가 잠시 중간 사회를 봤을 때의 모습이고요. 여기 우리 임원진들이 있습니다. 항상 성균관대학교에서 했는데 올해는 우리 학교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발표 패널들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일반교육과정 명리학 강좌를 제가 2024년도 2학기에 개설을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를 주시고요. 입학도 우리 학교에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주변에 있으면 많이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해서 입학을 하게 되면 또 크리에이터 장학금을 또 따로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고, 가성비는 전국에서 갑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입학해 주시고, 또 추천도 해 주시고 소개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리학 개론2 5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12운성의 도입부를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장생을 막 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되었죠. 그래서 명리학 개론2 이번 시간은 12운성을 앞부분 배운 부분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운성이라는 게 10개의 천간이 12개의 지지에서 각각의 지지에서 어떤 에너지
기운을 갖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을 12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책에서는 10개의 천간을 기준으로 장생지를 찾고 왕지를 찾고 묘지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지장도를 이용해서 외우는 방법을 택했죠. 예를 들자면 간목은 해에서 장생하니까 지장도에서 해를 잡아서 생욕대록 왕세병사 묘절태양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찾는 방법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실전 응용에서는 서기가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이 12운성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될 때는 어떤 사안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일들이 몇 월 달에 우리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철학관에 가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뭐 경고나 주의를 주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12운성을 빨리빨리 돌리려고 하면 손가락으로 짚어가지고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12운성을 외우는 방법을 다양하게 하셔야 된다.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요 12운성에서 삼합을 일단 하나 보면 이 표는 천간을 중심으로 만들어 난 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갑을 보면 어디서 장생합니까? 요 해에서 장생하죠. 해에서 장생해서 갑은 양이기 때문에 순행을 합니다. 해, 자축, 임묘진, 사오미 이렇게 도니까 생욕대록, 왕쇠, 병사 이렇게 돕니다. 그죠? 을은요. 그러면 을은 오인술 궤도잖아요. 그래서 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꾸로 역행을 합니다. 오, 사, 진, 묘, 인, 축, 자해 이렇게 돌죠. 그래서 생욕대록, 왕세, 병사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화는요. 화토동궁 때문에 무토하고 같이 씁니다. 여기 정화도 화토동궁 때문에 기토랑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토의 삼합은 없었죠? 우리가 갑의 목의 삼합 할 때 해묘미 그 다음에 목은 개수와 같이 움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개수 묘해미죠. 묘해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을은요 병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오술이고 병화는 인오술이고 을은요 오인술이죠. 오인술입니다. 그죠? 생광묘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토가 화토동궁으로 병화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기토는 마찬가지로 정화하고 같이 가죠. 정화는 어떤 궤도를 씁니까? 사유축하고 같은 궤도를 쓰죠. 그래서 사유축이 경금의 삼합의 궤도라고 하면 병정은 유사축입니다. 그죠? 유사축으로 삼합의 궤도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임수와 신금이 궤도를 같이 씁니다. 신자진, 자신진입니다. 그죠? 신자진, 그 다음에 여기는요, 자신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12운성표라고 해서 이게 이제 연애자평에 나오는 이 자료인데 이거를 제가 옮겨 적으면서 색깔을 조금 입혔습니다. 예, 그래서 수는 검정색으로 표시하기가 그래서 회색으로 해놓고 목은 청색으로요. 그리고 진술축미 토는 각각의 토는 노란색으로 황토색의 개념으로 생각했고 사오 화는 빨간색으로 하고 신유금은 흰색 바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는 보면 앞에 표하고 달리 앞에 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해가지고 천간 기준으로 해놨고 여기는 보세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지지 기준으로 해놨죠. 그래서 올해 진년이 되었다고 하면 올해 진년에는 여러분들 사주에 어떤 글자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갑진, 이 갑목은 새의 기운을 가지고 을목은 관대의 기운을 가집니다. 그죠? 그리고 병화와 모토는 관대의 기운을 가지고 정화와 기토는 쇠의 기운을 가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 경금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신금은 묘의 기운을 가집니다. 그리고 임수도 묘의 기운을 가지고 여기 개수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10개의 천간이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이 각각의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는 또 여러분 일간하고 대비해 가지고 각각의 육친을 가지겠죠. 그래서 올해 진년이 들면 여러분 사주에서 각각의 육친들이 가지고 있는 강약에다가 다시 더하기 이런 기운들이 같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예. 눈에 있건 없건 상관없이, 여러분 사주에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 기운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간다. 그래서 제가 12운성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일주만 갖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1년 신수를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내년에 되면 어떻습니까? 내년 을사년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을사년에서 을은 이 사화와 같이 외부에 달고 들어오는 글자고, 이 사화를 기준으로 12운성을 읽어보면 갑, 을은 그죠? 병욕에 들고 그죠? 병정, 무기는 그죠? 로강에 들죠. 그래서 내년에 을사년에는 병정 무기의 기운이 굉장히 노강에 들어서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경금은 장생에 들고 신금은 사지에 들고 그죠. 자, 임수와 계수는 절태에 들어갑니다. 그죠. 이런 형태의 모양을 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 표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12운성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수업에서 제가 이 출력 인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외우도록 하셔야 되고요. 요 12운성을 적어보는 요게 이번 학기 명리학2의 과제가 될 겁니다. 예, 과제 제출은 11월 둘째 주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 요 12운성 적는 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과제는 만들어서 오프라인 수업에 제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운성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는 이 인종법, 자법을 열심히 잘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봉법과 거법을 배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봉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각각의 글자들이 일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만나는 건데, 이거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봉하는 12운성은 일간을 연월 일시 사지지에 각각 대비해서 12운성을 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 신사, 신오, 신해, 신미의 12운성을 이렇게 신사사, 신오병, 신해욕, 신미쇠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을목을 가지고도 읽을 수 있고요. 이 무토를 가지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수를 가지고도 다 같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가지고 이렇게 연월 일시에다가 대서 읽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봉하는 12운성은 기본적으로 이 월지를 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일간을 기준으로 내 앉은 자리도 물론 보겠지만 각각의 천간들은 내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앉은 거법으로 이렇게 봅니다. 거법은 뭡니까? 그냥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지지 자리를 가지고 12운성을 바로 읽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을미, 신해, 무오, 계사로 그 거법으로 읽고, 그 다음에 요 오화, 월지죠. 그죠? 월지를 기준으로 개오, 신오, 을오 이런 식으로 읽는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거법, 그 다음에 또 동주, 사동주 묘가 있다고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12운성을 좀 배우고 다시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좌법, 좌법은 인종법과 같이 엮어서 써야 되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까 12운성 올해 진년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의 각각의 기운을 당겨서 읽어보는 거가 인종법의 시작점입니다. 예. 자, 지지법 이렇게 있는데 요건 이제 일단 넘어가고 여러분들 장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장생. 자, 우리 이 장생이라는 게 제일 처음 시작한 겁니다. 제가 앞 시간에도 이 얘기했지만 명리학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의 궤적을 우리가 예측해보고 방비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강구해보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하면,
태어나서부터 시작을 하는 장생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12운성이 생욕대록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12운성은 풍수 이론에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풍수 이론은 이거를 12운성법이라고 안 하고 보태법이라고 합니다. 보태법이라는 게 포라는 게 이 포라는 게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임신되어 있는 상태 뭐 이렇게도 이 얘기를 하고 또 보태 이거는 입태된 것들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는데 또 한편 우리가 이 포를 우리가 그 절이라고 합니다. 무덤에 들어가고 난 뒤에 혼백이 끊기고 난 그 찰나의 순간 그러면서 포가 되는 거죠. 포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운성을 읽을 때 여러분들 굳이 이거는 뭐 한자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읽을 줄 알면 됩니다. 저 생욕대록 이렇게 진행되거든. 생지, 욕지, 관대지, 록지, 제왕지, 제왕입니다. 생욕대록, 왕, 쇠, 병사, 묘, 절, 태양, 다시 생욕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생으로부터 시작하는 요게 장생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절태양생으로 새로운 삶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될 때 요 절태로 시작하는 풍수는 그래서 절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태법이라고 합니다. 예, 이 태자는 이렇게 입태할 태자를 적고 엄마 이 포는 요거죠, 그죠? 이렇게 보태를 적습니다. 이 보태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명리학에서는 이걸 장생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장생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장생 처음 태어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장생의 의미는 굉장히 순수하다. 또 한편으로는 경험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태어났을 때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천진난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순수한데 경험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죠?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건데 상대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 흔히 쓰는 말 있죠.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듯이 장생은 철이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철이 없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낙관적이고 희망적이고 이런 거잖아요. 탄생 인간의 새 생명의 탄생은 우리 가족들로 볼 때는 정말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생지를 갖고 있는 이 자체를 굉장히 우리가 에너지 활동성은 있다고 하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없죠. 그래서 이 어떤 힘, 에너지를 볼 때 그렇게 강하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차라리 보세요. 생욕하고 이제 좀 더 자라갖고 이 욕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이때가 굉장히 별나고 움직입니다. 그죠? 우리 애기들 보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에너지 발달 단계는 우리가 생욕대로 왕에서 가장 고점을 올라가고 쇠병사 묘절 태양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생욕대록 왕이니까 왕이 가장 높은 단계에 올라가 있는 가장 장성한 단계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뭐 이렇게 읽어본다고 하면 생 다음에 욕이잖아요. 차라리 에너지 활동성은 이런 순수대로 올라가니까 장생보다 욕지의 에너지 활동성이 더 크다. 기륭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12운성에서 해당되는 각각의 자리의 기륭을 떠나서 생지보다 욕지의 에너지 활동성이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맞는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각각의 장생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갑해생, 을오생, 병인생, 정유생, 무인생, 기유생, 경사생, 신자생, 임신생, 계묘생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최소한 장생지, 왕지, 묘지는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거를 외울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갑은 어떻게 갑니까? 해묘미로 가고, 제가 이 갑의 정인이 같은 궤도를 쓴다고 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가 묘해미입니다. 그죠? 묘해미의 궤도로 갑니다. 그죠? 개갑이. 제가 요거 나누어 준 거 기억나시죠? 여기 임수가 당령하고, 개수가 당령하고, 여기에 갑목이 당령하고, 을목이 당령하고, 병화가 당령하고, 정화가 당령하고, 자, 여기는 기토하고 같이 갑니다. 그죠? 여기는 무토하고 같이 갑니다. 화토 동공 때문에. 그죠? 자, 여기 경금이 당형하고 여기 신금이 당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일 동안 수, 90일 동안 목, 90일 동안 화, 90일 동안 금이 기세를 펼치고 있는 사시의 그림이죠. 예, 그런데 각각에서 양간이 먼저 45일 동안 당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음간이 당령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요 춘분, 추분점, 하지동지점으로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개갑, 얼병, 정경, 신임 이렇게 짝을 맺죠. 그 애들이 삼합의 궤도를 같이 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개갑인데 해묘미고 그죠? 얘는요 묘해미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얼병이죠. 자, 병화는 인호술의 궤도로 갑니다. 그죠? 인호술. 인호술의 궤도로 병화가 가죠. 얼병이 같이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얼은 어떻게 해요? 오인술로 갑니다. 그죠? 오인술. 오인술의 궤도로, 궤도를 같이 쓰죠. 하나는 순행, 하나는 역행. 이런 의미로 돌고 있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얼병이 같고요. 그 다음에 정경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경금은요, 사유축이죠. 그러면 이 경금, 정화와 기토는요, 유사축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사유축, 사유축으로 가고요. 요 정화하고 기토, 기토는요, 유사축, 유사축, 요 정화도요, 유사축. 요 무토는 뭡니까? 인호술이죠. 그죠? 인호술, 병화와 같이 가니까. 그죠? 요 궤도를 같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기의 장생지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신임은요. 신자진, 자신진 이렇게 도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임수죠. 신자진 하고 나면 신금은요. 자신진. 네, 묘지는 다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요 형태가 여러분들 장생의 시작점입니다. 12운성의 시작점. 그래서 여러분들은 12운성 이렇게 하면 삼합을 펼쳐 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 삼합이라는 논리는 명리학 이론의 가장 뿌리가 되는 근간이 되는 이론이다. 그래서 삼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의미가 확대되면서 12운성으로 펼쳐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12운성도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요 12운성은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 명리에 최소한 관심을 가져서 내가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12운성을 잘 외우셔야 됩니다. 나는 명리에 별로 관심이 없다 하면 변론인데 명리에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면 제가 요 길을 이렇게 징검다리를 딱딱 놔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동정과 생장화수장의 개념, 그 다음에 상생상극의 개념, 그 다음에 육친의 개념, 그죠? 그리고 중요한 우리가 형충파해, 합형충파해의 이론, 그 다음에 육친했고, 그 다음에 요 12운성, 12신사를 하면서 격국으로 들어가면 통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잔잔한 이런 이론들이 있잖아요. 뭐, 도화살, 뭐, 12신살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또 뭐, 약간 좀 더 중요한 신살 중에서도 조금 중요한 것들 중에는 뭐 여러분들 잘 쓰는 역마, 도화, 그 다음에 천을기인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신살들은 조금 이제 더 배우면 되고요. 그거는 뒤에 이제 살 붙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동정과 생장화수장, 그 다음에 상생상극, 그 다음에 육친, 그리고 합형충파에 그 다음에 요 12운성 12신살입니다. 그래서 요 12운성의 이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명리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를 하기 때문에 잘 익히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죠? 계갑, 얼병, 정경, 신임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렇게 나눠놓은 애들끼리 삼합의 궤도를 하나는 순행, 순행하고 또 하나는 역행하죠. 그래서 얘는 해묘미로 돌고 얘는 묘해미로 돌고 그죠? 얘는 오인술로 돌고 거꾸로 오인술로 역행을 하죠. 오인술로 돌고 얘는요 인오술로 돌고 자 얘는요 얘는 유사축으로 돌죠. 유사축으로 돌고 얘는요 사유축으로 돌고 자, 이 신은 어떻게 돕니까? 자신진으로 돌고 얘는요 신자진으로 돌고 이렇게 순행과 역행을 하면서 같은 궤도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여기 적혀 있는 10개의 천간에 따른 각각의 장생지 짝을 볼 때 육식갑자의 짝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병인, 그죠? 정유, 무인, 기유, 그죠? 임신, 계묘. 이 글자들은 천간과 지지가 육식갑자 안에 있는 장생의 조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동주생이라고 합니다. 같은 주에 있다고 동주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동주생 이렇게 적혀 있죠. 12운성 중 가장 발전성이 있다. 뭐가 장생이 생지가 그렇다는 거죠. 이제 막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읽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미숙하다. 왜? 경험이 없잖아요. 이제 막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장생을 깔고 있는 그 글자는 반드시 후견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이 없고 내가 아직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죠? 후견인이 나를 보살펴 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조언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통솔력은 부족하다. 장생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동주생으로 적혀 있는 게 뭐였습니까? 아까 갑은 그죠? 해가 장생이었는데 갑해라는 육식갑자는 없죠. 예. 그리고 을오가 생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을오도 육식갑자 짝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병인은 있습니다. 그죠? 병인. 그죠? 그 다음에 정유도 있습니다. 그죠? 무인도 있고요. 기후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사생인데 경사도 조합이 없습니다. 그죠? 육식갑자 조합에는 없죠. 그 다음에 신자가 생입니다. 그죠? 신자가 생인데 얘도 육식갑자 조합에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임신생, 계묘생 이렇게 12운성이 동주하고 있는 육식갑자의 조합에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동주, 같은 주에 있다고 얘기해서 동주생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운성에서 볼 때 장생은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웠던 명리학 1에서 배웠던 그죠? 삼합의 첫 글자가 전부 장생지입니다. 예. 그래서 삼합의 첫 글자는 전부 생지다 해놨죠. 자, 인호술 그죠? 얘는 얘는 어떻게 인호술 화니까 화의 장생지 병인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화토동궁 때문에 무인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묘미 해는요 간목이죠. 자, 여기 보면 여기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여기에 해, 묘, 미 이렇게 접혀 있는데 얘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여기는 갑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갑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는 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큰 틀에서도 갑의 기운과 을의 기운, 양의 기운이 먼저 나오고 음의 기운이 나옵니다. 이게 9개월 진행된다고 했죠. 그런데 대신 90일, 3개월 진행되는 자리에서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인, 묘, 진 이렇게 잡히죠. 그죠? 진묘진 잡히는데 요 45일 동안 나눠 놨는데 여기에 간목이 들어가 있고 그죠? 여기에 갑을이 들어가 있습니다. 월요일 분야에서. 그다음에 여기 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45일 동안 갑이 당령하고 45일 동안 을이 당령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유사하죠. 예, 요 해묘미로 돌 때 보면 이렇게 짝을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해묘미는 갑이 장생이다. 자, 신자진에서 신은요, 임수의 장생지다. 사유축에서의 사는요, 경금의 장생지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글자는 장생.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신사해를 사생이라고 했고, 그죠? 사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오묘유는요, 사왕이라고 했죠. 사왕. 그죠? 사왕이라고 했고, 요 진술충미는요, 우리가 사묘지라고 했습니다. 그죠? 사묘지. 자, 이 묘지는요, 이 무덤 묘자를 씁니다. 예, 무덤 묘자를 쓰는데 뭔가를 안에 넣어서 묻었다 이 말이니까
이게 또 다른 의미로 사고라고도 합니다. 창고에 넣어놨다. 창고에 넣어서 보관해 놓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생왕묘가 삼합이고 그 시작이 12운성의 장생지다. 그래서 이 생왕묘는 12운성을 펼쳐놓은 12운성을 세 개로 압축한 게 삼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아까 앞에서는 12운성은 삼합을 12단계로 펼쳐놓은 거라고 했는데 그죠? 또 뒤집어 얘기하면 12운성을 압축시키면 삼합이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생왕묘인데 이걸 삼합이라고 하고 그 첫 글자 사생지를 인신사해라고 하고 사왕지를 좌우묘라고 하고 사묘지를 진술충미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